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리과 함께 이번 주 이제 5월이 또 시작하는 한 주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투자를 할지 여러 가지 일정을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 빅테크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엔비디아가 또다시 급등 6%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마이너스 10% 하루 만에 폭락한 바 있었는데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당장 큰 뉴스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애플이 쭉 펼친 아이폰 롤러블 아이폰을 한 2026년 그때쯤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선공개곡이 발매가 되었는데 또다시 대박 냄새가 솔솔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난번에 피프티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뭐 어떻게든 잘 해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를 비롯한 엔터주에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엔터주도 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월간 증시 전망, 5월 증시 전망을 보면은 코스피 밴드를 2600에서 2830까지 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600은 여기서 조금만 떨어지면 26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확률보다는 조금 상단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5월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조금은 살아있지만 하지만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새 휴전 협상안에 지속가능한 평온, 타협 제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막 증시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은 이제 많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예멘 후티 반군이 영국 유조선을 미사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그냥 유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가 조금 반응하고 말지 않을까. 지난번처럼 그러한 급락이 나타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이 어땠는지 등등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결국은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쭉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친 것 같은 느낌이 슬슬 들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121선을 지키고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가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1.7% 상승하는 모습, 에코프로비엠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동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이 이번 하락에서 조금은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은 위쪽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유가도 위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이 두 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혹시나 이 친구들이 또다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금요일날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나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4.66에서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현재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0.5% 상승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 시즌은 믿고 보는 걸까요? 일단 급락하던 엔비디아도 급반등 성공했고 테슬라도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 결국은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었군요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미국 GDP 쇼크 등 혹시나 경제가 확 넘어가는 순간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온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대두가 되며 증시가 재차 하락할 수 있음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인플레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경제는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쁘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난이도를 해결해야 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증시는 전 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저 PBR, 반도체, 전력설비, 조선 요 친구들이 최근 들어 좀 이끌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은 새로운 주도주의 자율주행, 2차전지, 우주항공, 네카오 요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오는 주에 FOMC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파월이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기금 최근 들어 계속 사고 있는데 뭘 사고 있는가 봤더니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노텍, LG엔솔, 포스코홀딩스,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현대차, 크래프톤, 기아. 확실히 외국인 3전을 그렇게 사더니 오히려 7,800억이나 매도했고
그 대신에 현대차, 크래프톤, 기아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하나시스템, KB금융, LG노텍, 현대건설, 레버리지,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합니다. 저 PBR 관련주를 조금 많이 담았네요. 그리고 개인분들입니다. 개인은 삼성전자, 하이브,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엔젤로보틱스, 하나오션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반대매매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다시피 반대매매라는 단어가 뉴스에 막 등장할 때쯤 대부분은 그 근처가 저점인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역시 반대매매 매매법은 최고다 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업 이야기가 마침 타이밍 좋게 나오면서 이번 주는 밸류업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이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뉴진스가 뭐 독립하니 마니 그런 얘기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니진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기자회견 한 방에 확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샘 올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었죠. 변압기 관련주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왜 내가 템베거 주식인지 증명을 했다고 하네요. 실적 발표한 테슬라, 당연히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바닥에서 13%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진짜 바닥이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구글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광고 매출, 클라우드 매출 골고루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 실적이 잘 나오며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뉴스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크립토닷컴 한국 출시 예정입니다. 아이브가 컴백을 합니다. 요즘 뉴진스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아이브도 절대 무시할 만한 아이돌이 아니겠죠. 화요일입니다. FOMC가 열립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인 서울을 개최합니다. ESG 공시 기준 초안 공개가 있습니다. 중국 4월 PMI가 발표. 수요일입니다. 증시가 휴장입니다. 홍콩, 중국, 대만,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쉽니다. 미국 4월 ISM 제조지수가 발표. 한국, 호주 외교 국방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목요일입니다. 밸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됩니다. 국내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NCT 드림 단독 콘서트가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4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미국 4월 ISM 비교지수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IT, LS일렉트릭, 미국 기업들도 많겠죠. 3M, AMD, 마스터카드, US 스틸 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휴장도 있고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상장, 옵션 만기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약하는 기업은 없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